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존하고 조금 다른 걸 해볼 건데요. 구글에서 만든 플루터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플루터라는 거는 iOS 및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코드 재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플랫폼 서비스와 직접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로스 플랫폼 UI 툴킷입니다. 이 플루터가 얼마 전에 3.0이 나왔고요. 이 3.0에서는 리눅스 데스크탑과 맥 OS에 대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의 개발 코드를 가지고요.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 윈도우 이 모든 5개 플랫폼에서 다 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웹으로도 돼요. 이러한 플루터라는 걸 가지고 모바일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리눅스 데스크탑이나 윈도우 데스크탑도 이걸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은 게임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루터용으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다 돌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플루터는 다트라는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트 또한 구글에서 만든 언어예요. 랭귀지인데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혹평을 많이 받았어요. 랭귀지 자체가 되게 어렵고 문법 자체가 그렇게 요즘 랭귀지 스타일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인식을 했었거든요. 요즘 랭귀지들이 클래스나 OOP 위주의 뭔가 개발을 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스크립트 형태로 뭔가 만들어지는 랭귀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언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초기 버전을 제가 보지 않아서 초기 버전에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플루터 3.0으로 온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은 랭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닷넷을 하다가 잠깐 이 플루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플루터 관련된 랭귀지 다트 랭귀지의 문법을 보시면 C샵하고 비슷비슷해요. 이제 C샵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더 얘기를 하면 여러 언어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입스크립트의 내역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 자바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개발을 하다 보니 그 관련된 랭귀지들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더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매트리얼이라는 게 있고 쿠퍼티노가 있고요. 이 매트리얼은 디자인의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리얼 형태는 어떤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쿠퍼티노도 정해져 있죠. 쿠퍼티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iOS에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트리얼 디자인은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걸로 개발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걸 위주로 개발을 한다. 그 밑에 이제 위젯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렌더링 관련된 내역이 있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애니메이션, 페인팅, 제스처에 대해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본적인 SDK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진은 C++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트 랭귀지 자체를 C++로 엔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서비스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알진 않을게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놨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베더라는 거 그거 이제 플랫폼 스페시픽한 내역들이 여기에 있어요.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나 API 패키징이나 스트레이트 셋업이나 이벤트 룩 인터럽이나 이게 렌더 서피스 셋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플랫폼별로 거기에 맞춰서 구현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걸 하려면 플루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HTTPS 이 플루터 관련된 내역이 있어요. 인스탈이라고 들어가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영어 잘 못하시겠으면 한국어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윈도우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플루터 받으시고 네, 설치하시고 안드로이드 관련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받으셔야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루터 설치하시고 에디터도 설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앱을 생성을 해볼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 깔았다고 가정을 하고 깐 상태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이전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렇게 떠 있는데 어쨌든 파일에서 New 누르시고요. New Flutter 프로젝트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SDK 패스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Flutter3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션에다가 Flutter3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리눅스하고 윈도우스 체크는 삭제하시고요. 안드로이드, iOS 쪽만 체크하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저희가 플루터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 관련된 파일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상단에서 이걸 프로젝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플루터3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게 나올 거고 lib라는 게 있을 거예요. lib를 열어주시면 main.dat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안드로이드하고 iOS 관련된 그 내역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lib에 보시면 메인 다트가 있을 거고요. 메인 다트의 내역을 보시면 뭔가 커멘트가 되게 많은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영어로. 자,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일단 지워볼게요. 와, 무척 많네요.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런 거 봐도 모르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인 관련된 메인 다트 관련된 내역을 보시면 메인이 처음에 C 언어나 C++ 하신 분들 또는 C샵이나 자바 보시면 엔트리 포인트가 메인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메인에서 시작을 하고요. run 앱이라는 걸 통해서 이 stateless widget 얘를 윈도우 상에다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게 처음에 진입점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y 앱이라는 거를 그래서 넘겨줬고 my 앱을 보시면 매트리얼 앱으로 빌드 밑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이틀은 플루터 데모고 테마는 컬러가 블루고 그 다음에 my 홈페이지라는 스테이트풀 위젯을 만들었는데 그 타이틀은 플루터 데모 홈페이지고요. 그 내부적으로 보시면 이 카운터를 누르면 증가가 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시려면 상단에 보시면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거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없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 얘를 눌러 볼게요. 누르시면 저는 이전에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create 디바이스를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new 하드웨어 프로필을 넣어도 되고 저는 한번 픽셀 3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픽셀 3a next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recommended 보시면 여기가 지금 티라미슈라 그래서 프리뷰 되어 있는 그 프리뷰용 안드로이드 API 버전이고요. 안드로이드 API를 어떤 걸 쓸 건지 지금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티라미슈를 쓸까요? 이 프리뷰 버전 같고요. 이 밑에는 이미 저희가 다운로드를 해 놓은 애들이거든요. 그럼 티라미슈를 한번 위쪽 프라이버시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뭔지
어쨌든 이 다운로드를 해서 얘를 한번 하든지 이 상위 샌드박스용을 한번 하시든지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최신 버전을 저는 깔아야 거니까 이 티라미슈나 SV2 분해 중에 하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SV2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해볼래요. 자, 이제 저는 다운로드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버전으로 아까 저는 SV2를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Next 할게요. Next 하면 뭐 AVD 네임이 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방향을 포트레이트로 할지 랜드스케이프로 할지 그런 거 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스 관련해서 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할 수 없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사실 정할 수 있게 돼 있으면 이 Show Advanced 세팅에 보시면 관련해서 세팅이 있을 거고요. 이게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 정할 수 없게 뭐가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게 그래픽스가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가능하다면 하드웨어로 쓰시면 되는데 하드웨어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도커나 이런 버추얼라이즈 관련 가상화 기술을 쓰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팅을 하도록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폰이 지원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뭐 쇼 어드밴스드 아까 눌러서 관련된 세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피니시 하시면 여기 생겼죠? 여기 위에 생겼네요. 픽셀 3a API 32 제가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좀 느리네요. 처음에 실행할 때 뭐 초기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이 사이즈 온 디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을 거예요. 네, 그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가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애들이 13기가, 12기가 막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생성하시면 안 돼요. 에뮬레이터를. 그러면 나중에 디스크 부족해집니다. 중간중간에 삭제를 해주세요. 자, 저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새로 깔았고요. 나중에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에뮬레이터가 나오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기본 플루터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애 이걸 디버깅을 해볼게요. 이 상단에 보시면 디버그 메인 다트라고 있었죠. 그리고 금방 저희가 했던 요 녀석은 아마 SDK G폰 X8664 요 녀석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떠 있는 게 요 녀석 하나니까요. 만약에 두 개를 띄우면 그 SDK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에 뭐 해당 그 디버깅 할 에뮬레이터의 이름을 지정해야 될 거예요. 이쪽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근데 얘는 지금 디바이스의 이름이 SDK G폰 64 X8664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디버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줄이시고 상당히 느릴 거예요. 자기 컴퓨터가 무척 좋지 않은 이상. 네, 아무래도 에뮬레이터라서 상당히 느려요. 디바이스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방법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그냥 뭐 하드웨어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에뮬레이터 안 쓰고 USB하고 연결해서 잭에 그 디바이스 잭에 연결을 하시면 자동으로 인식할 겁니다. 설정을 다 마쳤다는 가정에서요. 그럼 여기에 디바이스가 뜰 겁니다. 이쪽에 하드웨어 실제 버추얼이 아닌 피지컬 디바이스가 여기 뜰 거예요. 여기 버추얼이죠.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훨씬 빠르겠죠, 아무래도. 자, 빌드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자, 빌드가 끝났고 이렇게 상단에 내역이 나옵니다. 화면에.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보시면 픽셀 3의 API 32라는 상단에 에뮬레이터 이름이 있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조절할 수 있고, 예, 볼륨도 조절할 수 있어요. 볼륨 조절 가능하고요. 볼륨 업, 다운, 뭐 자동으로 얘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파워, 그리고 이거는 스크린샷 찍는 거, 네, 이게 뭐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직접 다 눌러보시면 돼요. 이건 뒤로 가기죠. 이거 홈이고요. 이거는 오버뷰에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서 위로 올리면 없어지고, 이거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냅샷을 뭐 찍는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방금 눌렀던 거는 뭐 지도 관련된 게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더 옵션들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네, 꺼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러스 기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처음 플루터의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다음에 이 플루터 관련된 내역들을 자세히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이 구조랑 뭐 각각의 이 매트리얼 앱이라든지 위젯에 대해서,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위젯이랑 레이아웃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배운 이후에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기준은 플루터의 얘네 공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예제를 따라갈 거예요. 네, 예제를 따라갈 건데, 그걸 그대로 하면 가끔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에러가 나면 에러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플루터의 기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카운터가 증가되는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이제 약간 변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인 다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래쪽을 다 지워버리고요. 저희는 이걸 사용을 안 할 겁니다. 런앱 자체에서 저희가 하나의 위젯을 사용해 볼 텐데요. 약간 요 내역을 내려서 보기 좋게 변경을 조금 해볼게요. 콘스트에서 저희는 센터라는 레이아웃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차일드에다가 차일드 속성에 텍스트라는 위젯을 추가해 볼 거예요. 텍스트 위젯은 자, 얘는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다운표를 2개를 넣으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헬로 월드라는 걸 한번 찍어볼게요. 찍고 이제 텍스트의 디렉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디렉션 해서 텍스트 디렉션.ltr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이건 근데 랭귀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는 뭐 코리안이냐, 잉글리시냐, 뭐 프렌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디렉션의 방향도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네. 만약에 이 센터로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변경을 해보면요. 자, 이거는 이전에 제가 빌드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핫 리스타트라고 있죠. 플루터 밑에 얘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라는 게 중앙에 떠요. 자, 이 상태에서 헬로 이거를 RTL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네, 변경이 없죠. 이거 다시 핫 리스타트 한번 눌러주시면 어떻게 됐냐면 이 앞쪽으로 그 세미콜론 느낌표가 앞쪽으로 왔어요.
그게 조금 달라졌죠. 네, RTL 언어에서는 이렇게 쓴다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센터가 없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센터가 없으면 차일드가 그럼 필요가 없고요. 이때도 리스타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단에 보시면 지금 헬로가 RTL 통해서 이 오른쪽에 가 있어요. 헬로 월드가. 자, 이걸 다시 LTL로 바꿔보면 LTR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LTR로 바꾸고 다시 플루터 한 리스타트를 눌러주세요. 이쪽으로 오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디렉션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네. 이제 기본 위젯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위젯이라는 게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스타일이 지정된 텍스트 실행을 하도록 하는 위젯이에요. 텍스트 위젯. 그 다음에 로우 칼럼이라는 그 행과 열 관련된 레이아웃을 위한 위젯이 있어요. 이런 객체의 디자인은 웹에 플렉스박스라는 게 있어요. 플렉스박스라고 해서 그것도 로우 칼럼 형태로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디자인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었다고,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택이 있는데요. 스택은 위젯을 계층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탕화면에 뭔가 배경을 하나, 텍스트 위젯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텍스트 위젯에 파란색으로 뭔가를 써놓고 그 위쪽에다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스택일 경우에는 로우나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 겹쳐서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상단으로 올라올 텐데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위쪽이라는 게 아니고 오버라이트 된다고 하죠. 오버라이트 돼서 그 위쪽으로 올라와요. 이미지나 텍스트가. 그래서 오버레이 된다고 하죠. 네. 그 포토샵 보시면 레이어를 하나씩 위로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올리는 형태가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그냥 직사각형 시각적 요소고요. 배경이나 테두리 또는 그림자 같은 것들 또는 박스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장식이 가능하게 하고요. 여백이나 패딩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위젯에 대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름을 베이직 위젯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my 스캐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할 건데 임포트부터 할게요. 임포트. 그 다음에 매트리얼 다트 임포트를 하고요. 클래스 my 스캐폴드 extends 성속한다는 거죠. stateless 여기 stateless widg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STL이라고 쓰시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my scaffold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하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이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매트리얼로 변경을 하고요. 엔터를 누르고 차일드 속성에다가 컬럼을 만들어서 다시 엔터 그 다음에 칠드런 속성에 my 앱바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my 앱바라는 걸 만들 거고 my 앱바 자체도 stateless 위젯이기 때문에 클래스 여기다가 STL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my
앱 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쉬고 다시 컨테이너 밑으로 가셔서 하이트는 56.0, 그 다음에 패딩 컴마 하시고 패딩 엣지 인서트 점 시메트릭, 그 다음에 호리존탈이라는 곳에다가 8.0을 넣을게요. 컴마 넣고 데코레이션 속성에 박스 데코레이션을 넣을 거예요. 컬러를 주고요. 컬러스 블루, 컬러스 블루,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차일드 선언을 하고요. 속성을. 그 다음에 로우 위젯을 넣어서 자, 로우의 칠드런 속성에다가 아이콘 버튼을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콘 버튼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프레스위드하고 뭐 아이콘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얘들은 require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onPressed 저거를 null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ull로 그냥 실행을 하고요. 엔터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은 아이콘이라고 하시고요. 뒤쪽에 icons.menu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내려줄게요. 가로도 이렇게 해서 컴마 넣고 이 상단에 아이콘 버튼 밑에 툴팁도 하나 넣을까요? 툴팁 속성을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넣었고 하나 더 expanded child 에다가 타이틀을 한번 넣겠습니다. 가로 빼고 타이틀 넣고요.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변수를 저희가 파이널 위젯으로 타이틀을 넣을 수 있게 해놓고 require 이쪽 컨스트럭터에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키가 아니고 키 앞쪽에다가 required 해서 this.title 이라고 하면 이제 웹으로부터 타이틀을 받아서 이쪽에 차일드 영역에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const 아이콘 버튼 이라고 하고, 자, 둘 다 엔터 쳐서 그냥 밑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툴팁 넣어서 서치라고 하고요. 아이콘은 icons.search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 onPressed는 똑같이 nul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됐고요. 얘는 아이콘으로 감싸줘야 되죠. 감싸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코딩은 됐고, 위쪽에 올라가서 My App Bar에서 타이틀을 넣어주면 되겠죠. 내가 뭐 넣고 싶은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require를 해놨으니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속성 텍스트 엔터 누르신 다음에 example 타이틀 my scaffold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프라이머리 텍스트 테마의 헤드라인 6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지정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바에서 더 할 건 없고 칠드런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칠드런에 const expanded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가져온 다음에요. 자, 차일드는 센터를 가지고 그 차일드에 다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중앙에 헬로 월드가 찍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작업이 됐어요. 자, main.dat에서 얘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main.dat에서 직접 호출할 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 자, 떼시고 const material 앱인데 보시면 저희가 스캐폴드로 직접 만들었어요. 스캐폴드, 마이 스캐폴드라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이틀에 my scaffold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속성에다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호출할 그 bod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영역 safe area라는 거를 쓸 건데, safe area를 쓰시면 상단에 있는 타이머거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다거나, 뭐 이게 지금 무선인지 LTE인지 또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에 데이터가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원래 세이프 에리어를 안 하면 찍히게 되는데, 저희가 세이프 에리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이 상단은 표시하지 않도록 그 밑에부터 표시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이프 에리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일드를 또 내려가서 차일드에 my scaffold 라는 거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돼요. 임포트 같은 경우는 추가 안 되면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my scaffold까지 넣으시고 저장하고 이 녀석 플루트한 리스타트를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해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라는 거 저희가 추가했죠. 어디서요? My App Bar에서 보시면 아이콘 버튼의 로우에 이게 한 로우죠. 한 로우에서 첫 번째 아이콘 버튼 칠드런에 아이콘 메뉴가 들어갔고, 그쵸? 그 다음에 툴팁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하느냐? 동작은 안 하겠죠. 저희가 pressed nul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ul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툴팁은 내비게이션 메뉴고, 뭐 그게 지금 여기에선 표시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expanded title, expanded 돼서 타이틀을 이쪽에 찍어주도록 했어요. 헬로 월드가 찍혔겠죠. 그리고 아이콘 버튼,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헬로 월드가 찍히는 게 아니고 이 로우에서 expanded 돼서 타이틀 my scaffold가 여기 찍히고요. 그리고 아이콘 버튼을 여기에 찍을 거예요. 이 아래쪽 영역은 이쪽 expanded center text, 이 부분이 찍히는 거예요. 센터 중앙으로 와서 헬로 월드를 찍었습니다. 자, expanded를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럼 child도 빼야 될 거예요. 빼고, 자, 이렇게 상단에 붙죠. expand를 넣으면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자, 컬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센터라는 게 컬럼을 중심으로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앱바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스캐폴드 형태로 만들어진 바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코딩 양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름을 MyScaffold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해볼게요.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하고 얘 이름도 매트리얼 스캐폴드라고 해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바꾸고 이 빌드 영역을 수정을 할 거예요. 네, 빌드 영역을 자, 일단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 다 지우고요. 아래쪽에 호출했던 앱바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스캐폴드라고 매트리얼 다트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스캐폴드 앱 디자인이 위젯이 있어요. 레이아웃이. 그래서 얘는 속성이 앱바라는 게 있어요. 앱바가 아까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이 마이 스캐폴드 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쟤를 앱바 형태로 위젯으로 만들고요. 리딩이라고 해서 앞단이에요. 제일 앞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딩 해서 거기에다가 컨스트 아까처럼 아이콘 버튼을 거기다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는 널로 할 거고 아이콘은 아이콘스 점 메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리딩 다음에 타이틀을 주고요. 타이틀에 컨스트 주고 텍스트 위젯을 넣어서 자, my scaffold를 똑같이 넣어볼게요. my scaffold 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액션이라는 걸 둬세요. 자, 액션은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생기는 버튼 형태 또는 뭐 링크 이런 텍스트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컨스트 써주고 아이콘 버튼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서치 얘는 널이고요. 아이콘은 서치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아이콘스 서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역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바디가 필요합니다. 바디 속성이 필요해요. 바디 속성을 넣고요. 컨스트에 센터 위젯을 넣어주고요. 중앙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차일드 속성에다가 텍스트 위젯을 둬서 여기다가 헬로 월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전에 마이스캡 폴드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센터 이후에 바디 속성 이후에다가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거를 해서요. 네. 뭔가 추가를 할 거예요. 버튼을. 플로팅 액션 버튼은 어디냐면 여기 헬로 월드 밑에 단 여기 오른쪽에 만들어질 거예요. const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하고요. 프레스들은 널 아무 동작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속성을 더 늘릴 거니까 엔터를 눌러서 속성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차일드에다가 icons.add add에 대한 거를 넣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코딩은 됐는데 뭔가 오류가 있네요. 프로블럼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캐폴드까지죠. 원래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 줄을 계속 내려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자, 위젯에 대한 코딩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플루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코딩하신 분들 보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죠? 내역이. 네, 오른쪽으로 가서 어딘가에서 세미콜론이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지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서 처음에 보시면 개발하다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렇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렇겠지만 다 나와요. 앱 어디까지가 앱바에 그 닫힌 부분이다, 뭐에 닫힌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자,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닫혀집니다. 혹시 닫아서 너무 길어서 아래쪽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열어서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나서 main.dat로 다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main.dat로 이동을 하시고 이전에 했던 myScaffold를 자, material scaffold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된다고 했죠. 네, 임포트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자, 컨트롤 S 하시고 에러가 없으면 디버그 위치로 가셔가지고 요 녀석 플루터 핫 리스타트 컨트롤 시프트 하고 우리 원화 역슬래시라고 하나요? 네,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뀌죠. 자, 아까 이전하고 약간 달라졌죠? 뭐 여기 중간에 뭐 패딩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플로터 액션 버튼도 만들어졌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음영도 들어갔어요. 이 아래쪽 이미지라고 하는 건 그렇고 이 바 위치 아래쪽에다가 음영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앱바라고 해요. 앱바.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에서 앱바 영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리딩, 얘가 타이틀, 이게 액션스에 있는 아이콘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쪽 얘가 바디에 해당하고요. 센터에 놓고 텍스트 위젯인 헬로 월드를 넣었죠. 그리고 아래쪽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고요. 플로팅 액션 버튼에 add라는 아이콘을 넣었죠. 그래서 플러스 키워드가 나왔고요. 액션 버튼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음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누르면 지금은 널로 되어 있어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매트리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조금 차이를 아시겠나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마이스캐폴드로 가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또 변경이 됐죠. 얘는 이쪽으로 갔고 플로팅 액션 버튼은 사라졌고요. 음영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음영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기본적인 기본 위젯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 위젯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베이직 위젯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매트리얼 앱으로 그 스캐폴드 관련된 그 디자인을 해보는 걸 확인해 봤어요. 넌 매트리얼 웹으로도 만들어 봤고 매트리얼 웹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인 것들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그랬을 때 위젯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베이직 위젯 밑에다가 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gesture 버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넣어 볼게요. 제스처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 매트리얼 다트로부터 임포트는 해오고요. 스테이트레이스 위젯을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빌드 안쪽에 이 제스처 디텍터라는 걸 가지고 온탭 형태에 대한 프린트를 찍도록 해놨어요. 온탭을 하면 프린트를 찍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로 뭔가 이 밑에다가 텍스트로 engage라는 걸 찍었어요. 컨테이너 안에 child의 센터에다가 텍스트 engage에서 뭔가 찍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패딩 줬고요. 마진 줬고 그 크기는 50.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에서 서큘러 형태로 라이트 그린이 뭔가를 넣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요거 메인 다트를 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올리기 전에 메인 다트에서 저 녀석을 호출해야겠죠. 제스처 버튼이라는 걸 호출해야 돼요. 자, 세이프 에이리어 안에다가 제스처 버튼이라는 거를 호출할 수 있게 해놓고요. 이 타이틀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둘게요. 마이 앱이라고 그냥 해버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요 디버그 메인 다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이전 시간에 디바이스 매니저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얘가 좀 작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눌러서 닫아버리세요. 다시 누르면 열립니다.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세요. 크기를. 보시면 engage라는 게 표시가 됐죠. 제가 여기에서 engage라는 위젯을 한번 클릭하면 이 디버그 영역에 저 내역이 나올 거예요. 디버그 영역에 나올 건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크게 돼 있고 여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버그인가? 안 잡히네요. 네, 위쪽으로 얘를 조금 더 키우고 전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좀 뭐랄까 제대로 이 화면을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공간을. 자, 여기서 제가 engage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gesture button was tapped 라고 해서 우리가 gesture 디텍터를 가지고 온탭 영역에 썼던 게 자동으로 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my scaffold dat나 material scaffold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onPress의 null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어요. 제스처 버튼에서 온 탭에 이런 식으로 처리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매트리얼 쪽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 보시면 뭐 빨갛게 에러가 났는데 이거 콘스트 때문일 테니까 콘스트 지우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제스처 버튼 말고 얘는 매트리얼 스캐폴드 탭 아니고 온프레스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main.dat에서 자, 매트리얼 스캐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 녀석 다시 플루터 리스타트를 눌러서 재실행 해볼게요. 이때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밑에 온프레스드라고 뜰 겁니다. 그렇죠? 계속 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온프레스드 그 안에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제스처 디텍터를 가지고 온템 영역에 처리하던 부분을 원래 있던 속성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프레스드, 온프레스드라는 속성에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온프레스드.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리스 위젯하고 스테이트풀 위젯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베이직 위젯에서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그 차이점이 뭔지. 이름은 스테이트 리스 위젯 그리고 카운터라고 해서요. 카운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만든 카운터고요. 자, 복사를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스테이트 리스 카운터고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카운터가 있고 인크리먼트를 하게 되면 카운터를 뿔뿔 하고 프린트를 찍어요. 네. 그리고 온프레스드 되었을 때 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에 이 카운트의 내역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위젯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여기 텍스트 영역에 있던 인크리먼트 카운터라는 게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스테이트 리스 카운터를 메인 다트에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하시고, 자, 에러가 떴는데 잠깐 가볼게요. 이게 스테이트 리스 카운터가 컨스트가 아닌데 이 상단에 컨스트가 있어가지고 에러가 뜬 거니까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릴로드 하시고, 자, 요걸 눌러주시면 인크리먼트 뒤쪽 카운트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눌러볼게요. 근데 카운트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잘못 만든 건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프린트 찍힌 내역을 보시면 카운터는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게 플루터 스테이트 리스 위젯의 특성인데요. 스테이트 리스 위젯은 이 빌드를 다시 렌더링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영역에 있는 카운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온프레스드에 대해서 이 녀석, 이 프린트만 계속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UI에 대한 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스테이트 리스 위젯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스테이트 풀 위젯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테이트 풀 위젯으로 만든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직 위젯에서 똑같이 add 할 거예요. new dot 그 다음에 state 풀 위젯 그리고 카운터라고 이름을 칠게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tateful counter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stateful widget이라고 있죠. 그리고 override 한 거 보면 create state라 그래서 state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운터 스테이트라는 걸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요. 카운터 스테이트는 저희가 스테이트를 만들 거예요. 이름은 stateful counter로부터 이제 스테이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제너릭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C샵이나 C++ 또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너릭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가 넘어가서 카운터 스테이트에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크리먼트 하고요. 인크리먼트의 set state를 통해서 이 카운터 뿔뿔의 변경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 뿔뿔의 변화가 있을 때 스테이트의 변경을 감지하고요. 재빌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빌드에 의해서 이 텍스트 영역 여기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플러스 된 게 적용이 되겠죠. 실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main.dat에서 카운터라고 하시고요. 탭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다시 리스타트 눌러주시면 자, 변경이 되어 있죠. 이제 카운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인크리먼트 누르면 1, 2, 3, 4 올라가죠. 5, 6, 7, 8, 9, 10 자, 누를 때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화면에 변경이 되는 위젯 같은 경우는 stateful 위젯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동적인 변경이 적용이 됩니다. stateless 위젯은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앱과 뭔가 동작을 했을 때 그 동작에 따라서 UI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플루터에서 기본적으로 성능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록이나 프로바이더 등을 사용할 때는 stateless 위젯을 가지고도 이 stateful 위젯 없이 이러한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빌드를 그냥 강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UI를 리렌더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바이더, 블록,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stateless 위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stateless 위젯은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젯 내부 변수의 변경이 위젯의 빌드를 다시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가 없어요. 즉, 한번 위젯의 속성이 정해지면 동적, 런타임 시 또는 클릭 등의 동작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리렌더 되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를 1씩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게 프린트 쪽에는 실제적으로 찍지만 UI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드. 이 빌드라는 게 새로 동작을 해서 리빌드 되면서 렌더하게 돼 있어요. 이 카운터 관련된 것들을요. 그런데 이 stateless 위젯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의 변경을 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영역에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빌드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늘리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stateful 위젯으로 가시면 stateful 위젯은 stateless 위젯이 속성의 변경에도 화면의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stateful 위젯은 state를 포함하며 속성이 변경되면 setSt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요. 화면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setState 되면 자동으로 이 위젯에다가 다시 빌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콜 되겠죠. 빌드가. setState라고 해놓은 이 카운터를 내부적으로 와칭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와칭에 의해서 이 카운터의 변경이 일어나면 이거 빌드 다시 해야 되네 하고 빌드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빌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아주 잘 만들어 놨겠죠. 리팩터링 된 어떤 퍼포먼스에 맞춰서 이 엘리먼트들을 비교로 해서 변경된 엘리먼트에 대해서 리렌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내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 위젯이 다시 업데이트 되게 되는 거예요. 셋 스테이트가 발생할 때마다 빌드 과정이 다시 일어나고 동적 화면을 쉽게 구현하게 된다. 쉬운 건지 모르겠네요. 위에 이제 스테이트 리스 위젯에서 생성한 거를 카운터에벌, 그래서 얘가 다시 작성을 했죠. 그래서 내역은 거의 비슷한데 스테이트 풀이라는 위젯을 상속을 받고요. 얘는 create state라는 걸 가지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풀 카운터를 뭐 파라미터 t 타입 파라미터라고 해야겠죠. 이거를 뭐라고 했지? 제너릭 파라미터. 제너릭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상속받아서 카운터 스테이트를 다시 구현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increment라는 함수 내에서 set state로 호출해서 카운트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빌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젯이 다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위젯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되지만 블럭, 프로바이더, 리버파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화면의 변경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근데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때가 있긴 있죠.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면 init state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가 init state라는 게 있을 거고, 이게 아마 초기에 한 번만 이 스테이트가 생성될 때 한 번만 호출되는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뭐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거나 초기 호출할 때 한 번만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언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스테이트 풀과 스테이트 리스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고, 저 set state라는 걸 가지고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요, 스테이트 풀하고 스테이트 리스트는 구분을 해서 스테이트 풀 가지고 뭔가 할 때는 스테이트 풀 위젯을 상속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는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플루터에서 레이아웃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레이아웃 메커니즘의 핵심은 위젯이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Call Route Share라는 일반적인 어떤 바 형태의 위젯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나눠보면요. 두 번째 스크린샷에서 여기 이 두 번째 스크린샷이요. 열의 아이콘과 레이블이 포함된 3열행을 보여주는 시각적 레이아웃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열, 2열, 3열이 될 거고요. 이 아이콘이 있고 밑에 뭔가 바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뭐 선 같은 걸 거예요. 이거 표시가 가능하겠죠. 아래쪽에 텍스트 위젯이 있겠죠. 그럼 이미지, 뭐 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선, 텍스트, 이미지, 선, 텍스트로 이루어진 세 개의 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다음은 이제 이 위젯 트리 다이어그램인데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안에 쪽에 차일드에 로우가 있어요. 로우 한 로우. 그리고 컬럼 3개가 있죠. 컬럼 call, route, share라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 있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의 중간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트리를 처음 해볼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딱 보시면 컨테이너, 전체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거기를 로우로 만들었어요. 컬럼,
컬럼 3개, 그리고 컬럼에는 아이콘, 그리고 다시 컨테이너는 텍스트인데 여기에 아마 이미지가 아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조금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스처도 있고 매트리얼도 있고 마이 스캐폴드도 있고 뭐 스테이트 풀 위젯, 스테이트 리스트 위젯 등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스테이트 풀이니 스테이트 리스트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위젯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아주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전에 한번 봤어요, 몇 번. 자, 스테이트 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뭐 버튼 같은 걸 만들었고 텍스트를 넣고 그랬잖아요. 로우라는 거에 안에 이렇게 뭐 텍스트라는 거를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스테이트 리스트 카운터 이런 거 말고 메인 다트 아래에서도 그냥 작업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트리얼의 안에다가 홈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접 호출 안 하고요. 센터 해서 센터 위젯을 그냥 그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차일드 속성에다가 텍스트 컨텐츠는 뭐 1, 2, 3, 4 이렇게 넣고 자 얘를 자 이거는 앞쪽에다가 컨스트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컨스트를 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위젯에다가 이렇게 놔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를 눌러서 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1, 2, 3, 4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메인에서 아무 작업 안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의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매트리얼 앱에다가 세이프 에이리어 밑에다가 넣었는데 뭐 스캐폴드 밑에 바디 영역에다 넣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냥 홈에다가 세이프 에이리어에서 넣었는데 여기서 Alt 엔터를 해주시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위젯이라는 걸 추가하고 이 상태 그대로 SCAFFOLD 누르고 엔터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차일드 영역으로 갈 텐데 일단 이건 무시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될 겁니다. 네, 스캐폴드 밑에 이게 지금 차일드가 아니고 바디가 돼야 되죠. 네, 바디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녀석을 한 리스타트를 누르시면 변경이 될 거예요. 자, 매트리얼 앱의 레이어가 변경되는 거, 바디 값이 변경되거나 레이어 같은 게 변경이 된다 싶으면 이 한 리스타트를 다시 해 주셔야 그 값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레이아웃이냐 넌 매트리얼 레이아웃이냐에 따라서 뭔가 동작이 변경되는 게 있을 거예요. 동작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의 변경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 그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전에 매트리얼이라는 거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매트리얼 레이아웃일 때는 어떻게 되고 뭐 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를 그냥 여기 메인에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로 그냥 하시면 될 거고요. 컨스트 때문인데 컨스트 뺄게요. 세미콜론도 빼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디버그로 가셔가지고 이 녀석 리스타트를 다시 해주시면 이제 레이아웃 데모이다 하고 헬로 월드가 스캐폴드에 맞춰서 돼 있잖아요. 앱바의 타이틀 저희가 텍스트를 넣었죠. 여기에 아까 예전에는 뭐 리딩이라는 걸 둬서 아이콘을 더 추가할 수도 있었죠. 또는 아래쪽에 액션스라는 걸 통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추가가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 쪽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넌 매트리얼 앱 같은 경우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앱이라고 되어 있던 여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빼서 이렇게 넣고 저 컨테이너를 뺀 다음에 컨테이너에 세미콜론을 빼고 컨트롤 S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플루탄 리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나와요. 그러면 매트리얼과 넌 매트리얼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죠? 근데 매트리얼이 훨씬 깔끔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항상 매트리얼을 가지고 작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럴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 위젯이라는 걸 좀 알아볼 거예요. 얼라인 위젯. 자, 이거를 다 돌리겠습니다. 예전으로 다 돌리고 매트리얼 스캐폴드가 있는 상태로 돌릴게요.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로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요. 로우 상에서 위젯들의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클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 속성을 통해서 로우와 칼럼의 자식 위젯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에 필요한 그런 속성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저희가 다트 파일 하나 추가해서 이름을 align load.da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미리 작업을 좀 해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align row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align row 보시면 매트리얼 앱이고 스캐폴드 형태로 앱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align row라고 했고요. safe area 쪽에다 body 이 위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랑 이런 부분에 쓰지 말고 뭐 컬러는 그린이고 뭐 이 높이는 무한대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로우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정의해서 넣었어요.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는 스페이스 이분리로 되어 있고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는 센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요. 자, 재시작하기 전에 main.dat의 위치를 align low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hello first, hello second, hello third라는 게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간격들이 일정하게 넘어가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패딩이 들어간 거죠. 자, 이 상태가 우리가 만들었던 align row라는 건데요. 스페이스 이분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약간의 변경을 해서요. 센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붙죠? 딱 붙게 할 수 있어요. 자, 중앙에다 그냥 놓는다는 거고, 자, 여기 스페이스 between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끝으로 가요. 양끝. 그리고 여기에 사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하려고 할 때 end로 하면 오른쪽 끝으로 갈 거고요. start를 하면 왼쪽 끝으로 오겠죠. 네. 그리고 스페이스 around 하면 스페이스 evenly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스페이스 evenly 원래 상태로 가면 자,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는 이거를 스타트라고 하시면 자, 상단에 붙고요. 엔드라고 하면 하단에 붙겠죠. 그리고
얘를 스트레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던 거고요. 하이트, 위드, 얘는 레드로 해놨고, 얘는 블루로 해놨고, 얘는 옐로우로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내역은 헬로우 퍼스트, 헬로우 세컨드, 헬로우 서드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많이 봤던 센터라는 레이아웃 위젯을 가지고 중앙에다 놓겠다는 거고요. 뭐를요? 텍스트 위젯을. 그리고 텍스트 위젯의 내용은 헬로우 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 퍼스트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스트레치 보기 싫으니까 놓고 센터라고 해줄게요. 보기 싫어요. 자, 훨씬 낫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라인 위젯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컬럼일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컬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라인 로우라고 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거 변경할 필요 없이 얘를 컬럼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요, 자, 컨테이너에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컬러 스크린이라고 하고 저기 하이트 부분이 위스가 돼야 돼요. 위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S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수직으로 될 거예요. 헬로우 퍼스트, 헬로우 세컨드, 헬로우 서드, 이게 중앙에 지금 스페이스 이분리가 된 거죠. 자, 이 스페이스 이분리 메인이라는 거는 컬럼일 때는 요 세로 축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로우일 때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이 메인 엑세스 얼라이먼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컬럼에서 크로스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때 크로스는 또 가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헷갈리지 마세요. 로우 같은 경우는 로우 자체가 행이잖아요. 이 행에서 행을 기준으로 메인은 가로가 되는 거고요. 크로스는 그거와 직각이 되니까 세로가 되는 거예요. 로일 때는 그렇다는 거고요. 컬럼일 때는 컬럼의 주는 이 세로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세로가. 그리고 크로스는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스페이스 이분리를 스타트로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서 붙을 거예요. 그렇죠? 상단. 그리고 엔드를 하면 아래쪽으로 가서 붙겠죠.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센터 하면 중앙으로 올 거고요. 여기에서 자,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 그 상단 하단에 놓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스타트 하면 왼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자, 왼쪽으로 갈 거고요. 엔드를 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센터를 하면 여기로 올 거고, 스트레티지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넓어질 겁니다. 이거 다시 스페이스 이분리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센터. 이게 제일 보기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컬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징 위젯이란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아까 이 컬럼으로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로우로 수정을 하고요. 여기 크로스 엑시스 말고 어디 있나, 이거를 하이트로 바꿀게요. 컨트롤 S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헬로우 퍼스트 첫 번째 거에 위스를 1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빗금친 에러가 나왔죠. 자, 이게 경고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컨테이너인 첫 번째 컨테이너거든요. 이 레드박스 이미지인 헬로우 퍼스트 같은 경우, 컨테이너인 헬로우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 화면의 위드를 넘어서서 그걸 내가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에러 표시, 그러니까 워닝을 경고를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하나도 표시가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xpanded라는 위젯이 있어요. 자, 이 expanded 위젯을 가지고 컨테이너를 감싸 볼게요. Alt하고 Enter를 누르세요. 컨테이너에서. 그리고 위젯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expanded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세요. 컨트롤 S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적당히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드를 가지고요. 자, 다시 위드를 제가 그러면 100으로 만들어 볼게요. 100으로 만들면, 자, 100으로 만들어도 이 expanded라는 거는 헬로 퍼스트가 가장 크게 영역을 잡게 되고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expanded를 모든 컨테이너에다가 다 줄게요. expanded. 자, 그러면 자, 비슷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 누르고 Alt 엔터예요. 그리고 위젯 나오면 expanded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S 누르면 이제 다 같은 크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간에 영역이 없어요. 스페이스 이분리라고 해서 넣었지만 지금 그런 영역이 없도록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헬로 퍼스트나 헬로 세컨드, 헬로 서드에 비율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주냐면 플렉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 1로 주고요. 얘를 2로 주고 얘를 다시 1로 주면 자, 전체는 4라는 크기가 되고 얘는 2라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가 크겠죠. 얘를 3배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가지고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사이징 위젯이라는 거를 사용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expanded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킹 위젯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패킹 위젯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제 속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행이나 열은 주축을 따라 가능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자식을 밀접하게 묶고 싶다면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expanded 통해서 되어 있던 것들 다 빼보겠습니다. 다 뺄게요. 플렉스 얘도 빼고, 자, 얘도 빼고 원래대로 100으로 컨트롤 S 누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이분리 형태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상태에서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것을 속성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로우 밑에 있는 속성이고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고 하고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민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좀 보기 싫죠? 딱 붙어서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커먼 레이아웃 위젯 중에는 스탠다드 위젯과 매트리얼 위젯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앱은 위젯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매트리얼 앱만 매트리얼 컴포넌트의 라이브러리를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얼 앱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위젯을 보면 내부적으로 이 매트리얼 앱이 없으면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어떤 뭐라고 하지? 디렉션을 정해줘야 한다거나 하이트나 위드를 정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초기에
작업하시는 저를 포함해서요. 초보분들은 이런 그 위젯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이트가 있어야 되는지 위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이 플루터가 그렇게 친절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에러를 내면서 그냥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매트리얼 앱을 넣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빼고 뭐 작업할 일이 크게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컨테이너를 한번 알아볼게요. 컨테이너는 위젯의 패딩, 여백, 테두리, 배경색 또는 기타 장식을 추가할 수 있어요. 데코레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패딩, 여백, 테두리를 추가하거나 배경색 또는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단일 하이 위젯을 포함하고 하고 하이는 행, 열 또는 위젯 트리의 루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제가 간단한 컨테이너 관련된 위젯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제가 레이아웃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레이아웃 밑에 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어떤 컨테이너 위젯이라고 할게요. 이게 네이밍 컨벤션이 있어서 파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컨테이너 위젯 이거 합성어잖아요. 합성어 같은 경우 중간에 스페이스를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언더바를 넣어주세요. 만약에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쓸 거고 헝가리언 표기법을 쓴다거나 캐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문자 첫 그 글자는 소문자로 그리고 단어의 다음 그러니까 단어의 변경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대문자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언더바로 표시합니다. 자, 이런 네이밍 컨벤션이 있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내용은 컨테이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넣어볼 거예요. 컨테이너 위젯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할 겁니다. 플루터 3에서 오른쪽 버튼 New 누르시고 디렉토리에서 ASETS Assets라고 하나 추가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디렉토리 하나 더 추가해서요. 이미지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스 밑에다가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를 몇 개를 추가를 했고요. 추가한 이후에 자, 이 내역들은 프리 이미지들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죠. 이미지스에다가 넣었고요. 이제 퍼브 스펙 YAML이라는 데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에셋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에셋 있죠. ASSETS 해서 이 에셋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지정해 주셔야 돼요. ASSETS 아래라는 거 하나 주시고요. 폴더 전체를 그대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ASSETS 아래 다시 또 이미지스 이렇게 해주셔야 그 아래에 있는 파일들의 전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브 폴더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컨테이너 위젯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펜던시 관련해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 아까 pub spec yml로 다시 가셔서 pub get 하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스에 있는 내역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하라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pub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그럼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pub get으로 다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일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위젯으로 돌아갈게요. 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끄겠습니다. 이거 이런. 다시 키우고요. 이거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업그레이드 디펜던시를 해보고요. get dependency 하시고 이거 너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 위젯을 main.dat가 호출하도록 다시 해보겠습니다. main.dat가 호출하도록 하고요. 패키지 추가하시고, 이 녀석 날려버리시고요. 디버그에서 다시 디버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 컨테이너 위젯을 보시면 뭐 다른 거 없고, 특별한 거는 빌드 이미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지 인덱스만큼 뭔가를 가져오도록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어셋이 1, 2, 3, 4, 4개의 개 사진을 가져오도록 해놨어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컨테이너는 이렇게 박스 데코레이션과 보더를 가지고 보더를 줬고요. 보더 레디우스, 서큘러 같은 걸 줘서 보더의 이 끝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 내역이. 그 다음에 마진을 줬고요. 그 사이사이에 마진을 조금 줬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 에셋을 통해서 에셋 이미지스 아래 독을 갖고 오도록 했어요. 자, 이거를 저희가 캣으로 바꿔도 되겠죠? 캣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양이로 변경이 돼서 표시가 될 겁니다. 보시면 텍스트 디렉션이라 그래서 디렉션에 LTR을 줬어요. 이게 매트리얼 앱으로 감싸져 있긴 한데, 만약에 매트리얼 앱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앱으로 되어 있었다면은 이 LTR이 없으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넣어서 에러가 안 난다 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장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매트리얼 앱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컬러스 이거에 블루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럼 적용이 이렇게 되죠. 블루에 대해서. 그리고 저것도 싫다 그러면 그레이도 해볼까요? 네, 그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의 내역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박스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마진을 이용해서 마진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 차일드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에 뭔가 변경을 하기도 하고, 이 데코레이션, 박스 데코레이션 안에 뭔가 내역을 넣어서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컬러 블랙 38 이거는 여기 같은데요. 여기 요 영역 이거를 제가 한번 옐로우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보더를 줄 수도 있고, 박스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에 그레이 형태의 색깔을 줄 수도 있어요. 박스 데코레이션을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데코도 가능하고, 보더도 만들 수 있고, 마진도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 마진 보시면 인섹트 올 4로 돼 있잖아요. 이걸 조금 수정해 볼까요? 1로 해볼까요? 좀 더 가까이 가죠.
그럼 이거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110은 너무 많고 10.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컨테이너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리드 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레이아웃에서 이거 뭐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할게요. 이름만 바꿀 거니까 그리드 뷰 위젯이라는 걸 만들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리드 뷰 위젯을 하나 가져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리드 뷰를 메인.닷 에서 편하게 하고, 자, 새로 실행을 하면 그리드 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리드 뷰는 어떤 식이냐면 메인 엑시스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크로스 엑시스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고 맥스 크로스 엑시스 익스텐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빌드 그리드 타일 리스트는 컨테이너에다가 이미지 개의 이미지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리스트 형태로 제너레이트해서 그냥 찍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뷰가 익스텐드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익스텐드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카운트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맥스 크로스 엑시스 익스텐드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하나의 셀, 그리드라는 건 셀이잖아요. 예, 셀이 하나하나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얘는 10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줄여볼까요? 한번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되죠. 셀 하나하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150으로 늘려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커지죠. 다시 이거를 200으로 늘려볼게요. 자, 점점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300. 300은 아직 차이가 없는 것 같고 400 넣어볼게요. 자, 400부터는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의 크기에 따라서 셀의 크기가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드 뷰 익스텐트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드 뷰 카운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를 위해서 아래쪽을 또 수정을 조금 해줄게요. 자, 뭐가 바뀌었냐면 카운트로 바뀌었고 크로스 엑시스 어카운트라는 게 생겼어요. 아까 있었던 익스텐드는 사라졌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S 누르면 이 엑시스 카운트에 따라서 변화하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하면 하나가 될 테고요. 셋으로 하면 셋이 될 거예요. 4개 하면 4개가 되겠죠. 네. 자, 5개 하면 옆에 공간이 하나 늘어납니다. 6개 하면 공간이 2개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셀의 카운트에 따라서 그리드 뷰를 구성할 수 있는 게 그리드 뷰 카운트고요. 셀의 크기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게 그리드 뷰 익스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스트 뷰를 한번 알아볼게요. 리스트 뷰도 있는데 제가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리스트 뷰라고 하고요. 리스트 뷰에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메인의 매트리얼 앱의 차일드 같은 것들을 변경하게 되면 많은 변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리로드만으로는 다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플루터 핫 리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 하게 돼 있어요. 리스트 뷰를 가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앱바나 이런 건 똑같고 바디에 빌드 리스트를 갖고 오도록 하고, 빌드 리스트는 위젯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젯은 리스트 뷰를 리턴을 할 거고요. 리스트 뷰에 children 영역에 타이틀이 있는데 타이틀은 리스트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이 리스트 타이틀은 나중에 조금 더 보게 될 텐데, 뭐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카드와 카드 안에도 이 리스트 타일이라는 걸 또 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리스트 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트는 이 리스트 뷰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children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타일은 타이틀은 신의 아트 at the empire, 그 다음에 뒤쪽에 두 번째 내역은 서브 타이틀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콘, 리딩 아이콘이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이 위쪽 티아트를 들어가도록 해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키친이라고 해서 레스토랑트라는 걸 넣었어요. 제가 요걸 한번 바꿔보면 add라고 하면 add 표시가 되겠죠. 아래쪽은 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위젯을 스크롤 가능한 목록으로 배치를 해요. 원래 이 사이즈보다 크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빗금이 생기면서 에러가 났죠. 근데 리스트 뷰는 그걸 기본적으로 스크롤러블 위젯이라는 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이 가능하게 표시가 됩니다. 넘어가도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맥스보다. 그러면 리스트 이 뷰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스택 위젯도 한번 볼게요.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이름 바꾸고, 스택 위젯도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으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택 위젯은 약간 지금까지 본 것들과 조금 달라요. 이 녀석들 보면 알겠지만 사인 아츠 at the empire, 더 카스트로 티아터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택 위젯은 하나 위에 겹쳐지는 형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미지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 안쪽에 텍스트를 넣고 싶은데 이런 리스트 같은 것들은 텍스트를 넣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이 스택을 가지고는 그러한 이미지 안쪽에다가 위에다가 그대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콘들을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스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레이아웃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위젯 위에 다른 위젯을 겹쳐서 뭔가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는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택 위젯을 보시면 지금 제가 그거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거. 자, 이 녀석. 제가 이건 안 바꿨네요. 얘를 스택 뷰 스택 위젯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스택 위젯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한 리스타트를 하시면 자, 나왔죠? 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이 이미지는 뭐냐면 개 이미지고요. 그 위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약간의 음영을 주고 뒤쪽 거기에 독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스택 위젯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박스 데코레이션으로 블랙 45를 줬죠. 약간. 그러면 이걸 완전히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꿔볼게요. 옐로우라고 해볼게요. 옐로우라고 하고 독하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옐로우도 얘도 45 한번 줘볼게요. 45는 없나봐요. 잠시만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옐로우는 없어요. 블랙만 있나 봅니다. 블랙만 이 뒤쪽에 트랜스페어런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랜스페어런시의 그 퍼센티지 같거든요. 블랙 87 하면 더 블랙에 가까워지는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더 옅어지는 색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쪽 트랜스페어런시를 통해서 뒤쪽이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옐로우도 해주면 좋을 텐데 없네요. 저는 그게 있는지 알았더니 화이트하고 블랙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 같아요. 화이트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뒤쪽이 보일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블랙 38이라고 원래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 박스 데코레이션으로 이 텍스트 위젯, 이 컨테이너에 대한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정을 했고요. 백그라운드 색깔은 컬러 블랙인데 38 정도의 트랜스페어런시를 둬서 뒤쪽에 약간 비추도록, 개 보이죠? 개 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차일드의 텍스트 위젯으로 독이라고 하고요. 텍스트 스타일을 줘서 폰트 사이즈 40을 줬고 볼드 형태, 그리고 컬러의 그 폰트 컬러는 그레이를 줬어요. 저 이것도 옐로우를 주고 싶은데 옐로우를 주고 이렇게 하면 독이라고 나오겠죠. 이것도 아까처럼 블랙 한 다음에 블랙 12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독도 뒤쪽에 뭔가 글자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를 화이트라고 해볼게요. 화이트 38, 그리고 블랙, 이건 조금 블랙 45 춤추면 이렇게 하면 보일 거예요. 그럼 글자 뒤쪽으로도 트랜스페어런시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스택은 스택 위쪽에 글자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위젯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 형태로 생긴 어떤 위젯이에요. 여기에서 뭐 네모난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스택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위젯을 카드 위젯이라고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카드 위젯도 제가 미리 만들었으니까 복사를 해서요. 일일이 다 쳐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 플러터 핫 리스타트를 눌러서 자, 메인에 카드 위젯으로 바꿔야죠. 다시 리스타트. 여기 보시면 이 카드 형태의 위젯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카드라고 만들었고요. 그 아래쪽에 컬럼 형태로 만들어서 컬럼 하나에 요 밑에 그 로우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컬럼 밑에 리스트 타이틀, 디바이더, 리스트 타이틀, 리스트 타이틀이 있죠. 그러면 도산대로 991 서울시 강남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디바이더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타일이 들어가서 거기에 텍스트 아이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왼쪽에 보시면 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컨택트, 메일,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이콘에 레스토랑트 메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매트리얼 아이콘이라고 구글 내부에 있어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 아이콘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 레스토랑트로 되어 있는 거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저렇게 계속 바뀌죠. 알람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카드도 카드 형태 안에다가 칼럼 같은 걸 넣어서 리스트 타이틀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다 이미지 넣으면 이미지 하나 넣어서 액자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구현할 때 카드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 모서리가 둥근 상자와 그림자가 있는 상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구성할 때는 카드를 사용한다.
직접 뭐 컨테이너를 가지고 구현을 하셔도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리스트 타이틀을 보시면 최대 3줄의 텍스트와 선택적인 선행 및 후행 아이콘을 행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게 리스트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 리딩 해서 아이콘을 넣고요. 뭐 선택적으로 앞쪽이나 뒤쪽에다가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타이틀 여기에 마우스 커서 이 커서를 타이틀 딱 바로 이 가로 앞에다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하고 I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파라미터를 넘길 수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트레일링이라고 있죠. 네, 이 트레일링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건 항상 넣어야 되는 값이에요. 여기 assert도 있네요. 뭐가 널이면 안 된다고. 널이 아니면 asert. 뭐 이렇게 asert 관련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 트레일링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이콘 복사해서요. 트레일링에다가 추가를 하고 얘는 이렇게 뒤쪽에 표현이 돼요. 아이콘이. 트레일링은 뒤쪽, 리딩은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타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좀 예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컬럼에다가 이 리스트 타일이라는 위젯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카드 안에다가 컬럼과 리스트 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형태로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얼 위젯이 이런 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몇몇 기본적인 레이아웃 위젯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